기숙사가 무료인가요? 병원에서 100% 다 지원을 해주나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어디에 과연 취업을 하는지, 또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닷가가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카페에 와서 원래는 야외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밖에 너무 춥고 물이 다 빠져 있어가지고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어디에 과연 취업을 하는지, 또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는 선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다녔던 병원에서는 치료사 인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치료사가 100명이 넘었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지방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취업을 하게 되셨을까요? 대부분 병원의 전체적인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병원이 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크게 운동치료랑 통증치료 이렇게 나눴을 때 운동치료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큰 규모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도권에 더 밀집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치료를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 뭐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공고라든지 아니면 그 물리치료사 협회에 올라와 있는 공고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님을 통하거나 선배를 통해서 병원을 소개를 받으신 후에 지원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집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치료를 하는 대부분의 신경계 재활병원에서는 기숙사를 제공을 합니다.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잘 뽑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 병원에서는 치료사를 좀 꽤 많이 구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공을 하는데 기숙사가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많아요. 방이 만약에 3개인 빌라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방 하나에 치료사 1명씩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병원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 하나당 2명씩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빌라가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이 3개가 있어도 다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큰 방에서 2명 쓰는 건 괜찮은데 제일 작은 방에서 2명 쓰는 건 좀 많이 힘들거든요. 제일 작은 방에서 2명이서 같이 살았던 저희 동기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면 이불 이렇게 2개 딱 깔아놓고 양 옆에 그냥 화장품 조금 몇 개 놓고 옷 같은 것도 다 거실에다가 놓고 정말 딱 잠만 자고 일어나서 나오고 뭐 요리도 당연히 못 해 먹었죠. 다 같이 쓰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고 바깥에서 사 먹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지방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적응을 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기서 2, 3년 정도는 잘 지내다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혼자 나가서 살고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뭐 내가 처음 취직해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친한 사람도 없는데 나랑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이 나랑 성향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혹시나 선배랑 같이 방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방 하나에 1명씩 쓸 수 있게끔 해주시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10년 전 얘기니까 어쨌든 지금도 기숙사는 대부분 빌라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간혹가다 이제 아파트를 쓰시는 그런 병원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공용 공간이 넓으면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분들이 있고 뭐 여러 명이 쓰면 쓸수록 화장실 같은 것도 약간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 사회초년생이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오피스텔이나 숙소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다니는 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좀 무리가 되잖아요. 기숙사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아서 취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 약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면 그때 다시 나와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집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혼자 수도권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숙사에서 여러 명이서 같이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기숙사가 무료인가요? 병원에서 100% 다 지원을 해주나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병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병원에서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빌라를 빌려서 기숙사로 제공을 하는 건데, 월세라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월세를 내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약간의 관리비 정도만 n분의 1로 해가지고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공동관리비 5만 원이면 5명에서 10,000원씩 내고 한 달에 이렇게 지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남자 선생님들도 굉장히 다 성격이 다 다르시잖아요. 깔끔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약간 자유로우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자유로우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기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 기숙사에 놀러 갈 때마다 되게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다 이제 배달 시켜 먹고 분리수거도 잘 안 된 상태로 막 집안에 있고, 막 화장실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화장실을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도 남자 선생님들 다 잘 두루두루 잘 지내시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불편한 사람이 치우게 되겠죠. 더 이상 못 참겠으면 나가서 집을 얻어서 살면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새 청년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떤 병원에 취업을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내면 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제 적금처럼 탈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2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1년이면은 24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3년이면은 뭐 600 얼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늘려가지고 주는 그런 정부 지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때보다 훨씬 좋죠. 조금씩 이제 저금을 해서 뭐 2, 3천 생기면 충분히 뭐 보증금으로 써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집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아직 돈을 안 벌고 아직 취업도 못했고 모든 게 불안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지만, 막상 닥치고 보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마음 맞는 친구랑 둘이서만 따로 나와서 이렇게 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다들 기숙사에서 잘 지내시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잠깐 이제 드는 생각이, 기숙사 살면서 약간 불편했던 거는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한 집에 6명이 이렇게 살았어요. 방이 3개였고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동기였어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동기였는데, 다른 방에 있었던 선생님이 선배였던 거죠. 그래서 애가 이제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그 선배들이 있는 방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나가면 또 나간다고 또 인사하고, 뭐 세탁기를 같이 써요. 빨래 같은 거를 이제 돌리고 끝났으면 꺼내야 되는데 선배 빨래요. 그러면 그거를 꺼내가지고 그냥 선배 방에다 갖다 놓기가 좀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기가 넣는 거예요. 그걸 널지 않으면 자기 빨래를 못하니까. 내가 세탁기를 쓰긴 써야겠는데 빨래를 그냥 냅두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운동치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통증치료는 그러면 기숙사를 제공을 안 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병원에 따라 달라요. 통증치료를 하는 병원도 큰 병원이 있고 작은 병원인데, 큰 병원이라 하면 여러 가지 수술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허리 수술, 무릎 수술 이런 거 하는 대형 병원에 있는 통증치료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병원 자체가 인원이 많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숙사들을 제공해주는 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물리치료사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살기도 하고, 규모가 작은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의 그런 통증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치료사가 그래봤자 뭐 3명 막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공을 하는 병원은 크게 없습니다. 차라리 아르바이트로 시급을 조금 올려가지고 내면은 그게 더 잘 보여지지, 병원에서 기숙사를 이렇게 운영할 정도로 크게 투자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증치료를 하고 싶으신데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규모가 큰 병원에 지원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지방이 집이셨던 분들이 취업은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하시고 싶을 때 더 많은 공부를 해보고 싶고 더 많은 걸 배우고 싶고 좀 대형 병원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다는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에서의 생활도 즐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제주도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서울, 경기권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고 돈을 벌면 여기저기 핫플레이스도 가보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 반드시 뭐 많이 배우고 싶어서 이런 거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여기 생활이 별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주도 내려가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전라도,
경상도 굉장히 멀리 집이 있으신 분들도 밑에 내려가서 그냥 거기에서 병원 다니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에 생활이 좀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아직까지도 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도 위쪽에서 해서 아예 위쪽에 자리를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니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스스로 계획이 세워질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한 2, 3년만 하다가 청년 체험 다 받은 다음에 내려가서 그냥 내가 그냥 편한 곳에서 일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청년 체험 끝나고 나서 좀 쉬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운동 치료하다가 통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왜냐면 병원에서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기는 해요. 안 뽑는데도 많이 생겼고. 근데 그래도요, 계속 이제 연락이 와요. 정말 급한데 알바할 치료사 없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엄청 높은 시급으로 운동치료할 선생님이 없냐고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었어요. 병원 사정상 환자분들이 갑자기 몰려서 입원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치료사가 필요해서 치료사를 뽑았는데요, 월요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하셨던 선생님들이 갑자기 다른 병원에 출근을 하시게 됐다고 3일 전 금요일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면접까지 봐서 2명이고 3명이고 이제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 측에서는 급한 나머지 시급을 많이 올려가지고 운동치료를 할 선생님들을 힘겹게 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또 인맥이 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선생님들한테 다 연락을 돌려봤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은 없었고, 한 분을 건너서 하실 수 있다 하셔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취업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진짜 큰일 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사실도 제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막 3명 이렇게 막 부하고 있는데 막 겨우겨우 1명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쉬고 있으니까 내가 나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시급이 좀 높았어요. 저는 그래도 연차가 있으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연차가 낮은 선생님이시면 어마어마하죠. 뭐 1, 2년차, 3년차 얼마 안 되신 선생님들은 거의 막 100만 원 이상을 더 벌 수도 있어요. 월급으로 따지면. 알바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연차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당으로 쳐요. 그래서 NDT가 있느냐 없느냐. NDT는 뭐 하루에 뭐 15만 원, 매트는 뭐 1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몇 타임 치료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빙고를 내거든요. 연차가 낮을수록 알바를 하는 게 조금 돈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죠. 그리고 요새는 또 알바한 것도 경력으로 채워준다고 하는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하시는데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